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몇 주째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단잠을 깨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 230km를 날아가서 그 북한의 원산에서 한 동북쪽에 알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이제 타격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4차례를 했고요. 8일 만에 다시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정말 우왕좌왕하는 이런 사태에 이런 탄도미사일 훈련을 주간 단위로 하는 나라는 아마 북한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인은 한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실전 배치를 위한 어떤 군사적인 실험이죠. 네. 초대형 방사포라든가 단거리 미사일은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 동해안 북부 쪽에 알섬이라는 섬을 놓고 내륙에서 한번 쏴보고 또 해안에서 한번 쏴봄으로써 얼마나 정확하게 탄착 지점에 떨어지는가를 실험함으로써 지난 연말에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신형 무기의 배치를 서두른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일본에서 어제 좀 발칵 투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쪽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놀라게 했는데 일본 측의 분석은 아마 코로나 사태로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군부를 다잡으면서 대외 긴장을 조성하는 것이 김정은의 통치에 도움이 된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한꺼번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봉쇄가 벌써 2달째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북한 경제는 90%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발동 이후에 중국 경제에 의존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30억 달러 정도의 무역 규모가 이제 북중 간에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북한 경제의 어떤 라이프라인, 생명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5억 불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변과 단동이 이제 북한과 중국 간에 물자가 오가는 창구인데 일단 1월 하순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 이후에 완전히 인적 물적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또 수출을 하지 못하니까 북한 경제의 수입과 수출이 줄어들므로써 북한 경제가 거의 지금 숨을 쉬기가 어려운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여러 가지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2,200명의 격리자만 있을 뿐이고 사망자는 없다. 그래서 확진자도 없고요?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아마 미래에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북중 국경지대에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났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북한이 의무로 양으로 국제사회에 이런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산소호흡기 등 방역 물품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도 상당한 정도의 확진자가 나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평양 종합병원 착공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속에서 북한은 의료 체계로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평양 종합병원 보도가 지금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때까지 이제 완공을 하라고 지난 3월 17일 날 착공식에서 김정은이 직접 와서 삽질을 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왜 이런 사진을 갑자기 코로나 때 나올까? 일단은 김정은의 발언은 북한 평양에조차도 이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전문 병원이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판단하에서 이제 병원을 짓는 데 이면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민심이 흐려지면서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확진 감염이 돼도 치료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민심이 흉흉해짐에 따라서 그런 것을 다스리면서 또 새로운 하나의 병원 건설로 북한이 보건의료 정책에 많은 관심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작년 10월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앞두고 기싸움을 벌였는데 북한이 이제 도발은 하지 않았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1월 재선을 위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은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월 말에 북한과 미국 간의 뭐 친서가 오간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두리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 상당히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뭐 북한을 유인할 만한 또 특별한 무슨 카드를 내놓지는 않았고요. 네. 총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1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뭐 공동 입장이라든지 또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국제 스포츠 행사가 줄줄이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벤트였던 오는 7월에 도쿄올림픽이 1년 정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올림픽이라는 게 평화 이벤트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화해와 화합 또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이 뭐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코로나 퇴치에 모든 인류가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어떤 화해 협력이라든가 교류 협력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은 당분간은 찾아보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 정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정책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뭐 비포 애프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우한 폐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과 기싸움을 벌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시진핑 주석과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퇴치에 협력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네. 또 G20 이제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고요. 사실은 뭐 2월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각자 도생, 각자 퇴치하는 그래서 각자 문을 이제 걸어 잡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조금 미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 기류의 변화가 생겨서 각자 도생도 하지만 또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퇴치하는데 합의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주한 미군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초유의 사태죠. 공중보건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평택 기지에 확진자가 한 2사람 나왔고 그 네. 가족 또 근무자까지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게 큰 타격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중보건 비관 사태라는 조치를 쓰면서 만약 이 예방 수칙을 어길 때는 1계급 강등이라는 초강력 조치를 이제 포스터를 통해서 이제 대회에 공개함으로써 규칙을 지킴으로써 격리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군의 안전을 조치하는 초유의 사태로 지금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안정될 때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퇴치에 힘을 모아야겠고 북한도 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